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강의에서는 애국계몽 운동에 대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국계몽 운동은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의열투쟁, 의병운동과는 약간 결을 달리하는 운동이에요. 자, 애국, 나라를 사랑하는 거죠. 계몽, 꿈에서 깨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꿈이라는 건 많은 백성들이 정근대 질서, 봉건왕조, 신분질서, 그리고 아직 서구적인 학문을 접하지 못한 그런 무지몽매한 상태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이런 백성들을 깨우쳐 주겠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런 애국계몽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자, 봤을 때 일본의 내정 간섭은 심해지는데 사회 진화론에 입각해서 봤을 때 어쨌든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는 근대화가 느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일본의 내정 간섭을 막으려면 우리가 당장 싸워봤자 일본보다 실력이 약하고 우리는 아직 계몽이 덜 된 상황인데 이길 리가 없다. 그래서 이 애국계몽을 주장한 많은 지식인들은 이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많은 백성들을 깨우치고 그럼으로써 우리 실력을 키운 다음에 그래야지만 우리가 일본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들의 다양한 단체를 이제 보겠지만 보통은 다들 뭐 학교를 세우거나 또는 언론을 활용하거나 또는 뭐 집회를 활용하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국민을 계몽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였다라는 게 있다는 거 하나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애국계몽 운동의 흐름은요, 여러 단체를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보실 단체가 이 보안회라는 단체예요. 자, 이 보안회는요,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 뭐가 있냐면, 일본이 우리나라에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해요. 자, 황무지라 함은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농사도 짓지 않고 그냥 황폐한 땅이죠. 자, 개간권은 뭐냐면 그 땅을 이렇게 뭐랄까요?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다 이렇게 고르는 거 있잖아요. 땅을 고르고 다시 정비하는 그런 걸 개간한다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런 권리를 달라고 했던 거죠. 이런 겉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어차피 못 쓰는 땅을 일본이 가져가서 그걸 쓸 수 있는 땅으로 고쳐준다고 하니까 좋다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황무지를 개간해 주겠습니까? 다 본인들이 땅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 땅을 먹으려는 그런 속셈이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보안회는요, 종로에서 대중 집회를 열어요. 그래서 일본의 요구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집회를 열어서 결국 일본이 이 요구를 철회할 수밖에 없게 만든 그런 성과를 거두었다라는 게 하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 더 보실게요. 여기 나오는 헌정연구회라는 것도 있는데요. 자, 헌정연구회는 말 그대로 헌정을 연구하는 단체예요. 자, 헌정은 다른 말로 입헌군주정이라고 하는 거죠. 입헌군주제. 자, 그러니까 당시에는 여러분 좀 뭐랄까 광무개혁하고 막 그럴 단계였으니까 전제군주정으로 좀 다시 역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헌정연구회는 우리나라가 입헌군주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다시 한 거죠. 그래서 왕도 법에 따라 통치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자, 이 연구회가 조직된 게 1905년이니까 마침 그때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됐죠. 그래서 헌정연구회는 이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다가 지도부가 체포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었다. 자, 그러다가 그들 회원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애국계몽 단체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대한자광회죠. 자, 대한자광회도 그러니까 같은 맥락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입헌군주제의 수립을 주장하죠. 근데 이게 여러분 1906년 이때부터 결성돼서 활동했으니까 이들이 활동할 때쯤에 고종의 강제퇴위라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입헌군주제를 지향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왕을 부정한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리고 왕을 설사 부정했다고 해도 당시에 일본이 고종을 강제퇴위시키는 건 굉장히 부당한 조치였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걸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하다가 통감부의 탄압으로 해산됐다. 이런 내용이 있죠. 이 외에 아래쪽 내용은요, 그냥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넘어가시면요. 여러 가지 애국계몽 단체 중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 신민회예요, 여러분. 자, 신민회는요, 안창호 선생님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양기탁,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교과서에 안 나오지만, 쌤이 수업 중에 얘기했죠. 뭐, 이회영 선생님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조직한 단체예요. 이 비밀결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비밀 단체였다는 거죠. 자, 이 단체는 근데 어쨌든 다른 애국계몽 단체처럼 교육, 뭐 산업,
이런 걸 강조하죠. 국민계몽 이런 거 다 강조하는 건 똑같아요. 자, 근데 이 신민의 차별성은 뭐냐? 더 이상은 이제 입헌군주정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공화정을 주장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뭐 갑신정변, 그 다음에 뭐 동학농민운동, 뭐 가보개혁, 뭐 독립협회, 그리고 지금 앞에 나왔던 뭐 애국계몽 단체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다 입헌군주정을 주장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왕정을 완전 부정하지 못했는데 신민의 단계에 오면은 왕을 인정하지 않는 공화정은 여러분 우리 민주공화정이잖아요. 왕이 없죠. 왕이 없고 여러분 시민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정치를 하는 그런 체제를 공화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공화정 체제를 구상했다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인식이 더욱더 한 발 더 나아갔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신민회가 여타 애국계몽 단체와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국민 국가를 건설해 보려고 했고요. 그걸 위해서 교육을 하죠. 그래서 평양의 대성학교, 정주의 오산학교, 뭐 이렇게 학교를 세워서 교육에 힘쓰고요. 그다음에 또 교육을 위해서는 책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태극서관이라는 서점 같은 것도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뭐랄까요 지식적인 측면에서만 실력을 쌓아봤자 반쪽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실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자기 회사라는 걸 설립해서 민족 산업을 육성하려고 했고 그렇게 좀 많은 노력을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민회가 다른 여타 애국계몽 운동 단체처럼 이런 교육, 산업진흥 뭐 이런 거 했지만 결국 여러분 일제가 우리나라 국권을 빼앗는 그 흐름을 막아요, 못 막아요? 못 막았잖아 결국에. 그래서 여러분 이 신민회도 그런 부분에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일제 탄압은 계속 심해지고 이 애국계몽의 성과가 잘 나오지 않으니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구나. 이것만으로 안 된다. 그래서 신민회는 다른 애국계몽 운동단체와 다르게 요런 활동까지 하는 거죠. 만주에 독립군기지를 건설하고 무관학교, 신흥무관학교라고 합니다. 자, 이 무관학교를 세워서 독립군을 기르는데 힘을 썼다. 자, 이 말은 보통 애국계몽 단체들은 사회 진화론에 입각해서 우리는 아직 실력이 부족하니까 열심히 개몽해서 실력을 키우고 그러고 나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신민회는 그 인식마저도 이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스스로 느끼고 한 단계 나아가서 실력도 양성하지만 그러면서 더불어서 무력투쟁도 우리가 전개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약간 뭐랄까요 의병투쟁과 애국계몽 그 활동을 좀 뭐랄까 절충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신민회 활동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랬는데 보시면요, 이 신민회 조직은 나중에 우리가 병합된 이후에 배고인 사건이라는 거 발생해요. 자, 이거는 뭐 교科書날개에도 잘 나와 있지만 여러분 이거는 그 신민회가 뭐 이렇게 뭐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던 뭐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걸 일제가 조작을 해서 신민회에 덮어 씌우고 신민회를 해산시켜버린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신민회의 이 활동이 해산됐다고 의미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여기서 여러분 수많은 인재들이 육성됐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 신흥무관학교에서 양성된 독립군은요, 실제로 나중에 우리가 식민지가 되고 나서 1910년대 만주벌파에서 막 1910년대, 20년대 거기서 이제 독립군이 일제에 저항하는 그런 독립전쟁을 많이 전개하는데 그건 다 이런 노력 덕분에 그런 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민회 활동은 나중에 우리의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자, 요 애국계몽 운동의 흐름에 대해서도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한번 복습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독도 얘기를 아주 간략하게 쌤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 여러분.